그리고 안녕하세요. 135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CES를 한번 다루긴 했는데 오늘 이제 또 CES에 다녀오신 두 분을 모시고 한 번 더 CE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2023년 CES를 통해 본 전시 산업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로 우선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이승훈 회장님께서 다녀오시면서 어떻게 실제로 이제 주최하고 계시니까 이 전시라는 게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실 것 같고 우리 뭐 스스로에게 안식의 이 선물로서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남대학교 박효영 교수님께서도 자비로 또 CES에 참가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학교에 계시는 우리 와, 학자로서 교수님이 보시는 CES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먼저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이승훈 네, 회장님 발표 먼저 한림마이스 듣도록 무지하게 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럴까요? 네, 네. 우리 회장님 네, 발표 먼저 듣도록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의외로 저기 줌회를 많이 안 해서 조금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 네. 화면 공유만 이렇게, 네. 되고 있네요.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네. 네, 이게 지금 제가 그 PDF로 돼 있어서 PPT처럼 탁탁 안 넘어가고 아마 아, 드래그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네, 양해를 네. 구하고요. 예, 제목을 뭘로 잡을까 고민했는데 일단은 그 리뷰 포 오거나이저, 그러니까 주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CS 리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한 줄 정리부터 할게요.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아마 우리 박표현 교수님도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 거기 다녀오신 한국 분들이 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CS가 코엑스에서 열리는 줄 알았다. 어, 왜 그러냐? 한국이구나. 하도 한국 업체들과 한국 사람들이 한국 관람객들이 많으니까 이게 CS인지 코엑스인지 정말 이 라스베가스인지 이게 서울 강남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 한국에 강한 이번에 바람이 있었다. 그래서 네. 저는 한국의 혁신상을 세계에 알린 이벤트가 이번 CES였다. 이렇게 한번 한 줄 정리를 해봤고요. 네, 네. 뭐 CS에서 한국 비중 요거는 이제 공식 완벽하게 최종 파이널 통계가 아니고 중간 통계여서 조금 숫자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던데요. 일단은 참가 기업 수 전체 280개 참가 업체 중에서 한국이 1,800개 중에. 550개로 약 20%. 네. 예. 그리고 유레카관 이제 스타트업과는 1000개 중에 350개로 35%. 그다음에 혁신상 수상작이 이제 무려 이제 612개인데 그 중에서 정말 무려 216개, 이거 35% 넘었죠. 네. 그렇게 이제 한국이 혁신상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 혁신상 중에도 레벨이 있더라고요. 아, 최고 혁신상이라는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에서는 23개가 한, 받았고 그 중에서 한국이 12개, 무려 52%. 이야,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점유율이 벌써 50%를 넘어버렸어요. 예. 어, 근데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여기서는 안 적었지만 이 12개 수상급 중에서 뭐 삼성, 우리가 아는 LG 이런 데도 있지만 네. 중견기업과 스타트업도 있다. 최고 혁신상을 받은. 그래서 지금 어, 그 기업은 제가 볼 땐 이제 IR 하기가 무지하게 쉽고 네. 자금 유치하기가 굉장히 아마 지금 돈 주려고 줄 서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음, 예. 그렇게 우리 한국이 이번에 비중이 많이 네,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CES의 이제 명가암이라는 걸로 한번 네. 이렇게 얘기를 풀어보고 싶어요. 이제 왜 그랬냐? 이제 가보니까 이게 이제 역시 CS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음, 또는 CES인데 이런 점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주최자 궁금하네요. 관점에서. 네. 그래서 예, 예. 네. 제가 궁금하게 만들려고 명가암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네네네.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예, 호기심 유발. 네. 그래서 이제 명감으로 이제 키워드를 조금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명부터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일단 무엇보다 이번에 정말 우리 한국 대기업들이 정말 전시 컨셉이 진짜 훌륭했다. 예, 어,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 누구도 이의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센트럴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 LG가 양쪽에. 앞에다가 그냥 초대형 OLED로 그냥 화면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게 동영상을 제가 찍어온 걸 지금 여기서 지금 코덱이 연결 안 돼서 못 예예예. 틀어드리는 점을 좀 예, 예. 우리 청취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라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네.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 예, 영상을 거대한 그냥 월로 만들어서 이게 사이즈가 길이가 대략 최소한 80m에서 100m예요. 길이가 가로 음. 80m. 예, 제가 걸어봤는데 이제 한 걸어보니까 40m 중간쯤 가니까 40m쯤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한 어. 80m쯤 되겠구나 생각했고 어. 높이가 한 10m? 근데 그걸 갖다 또 이렇게 예, 이렇게 곡면 월로 만들어서 웅장한 곡면으로요? 음악 예, 곡면으로 이렇게 어. 곡면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예예. 웅장한 음악과 함께 자연의 신비 뭐 이런 거를 느끼게끔 음.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면 전부 다 와, 이렇게 어. 감동하고 이렇게 그냥 예, 볼 와우 수밖에 하는. 없게끔 음. 예, 예, 예. 그 LG에서 가장 많이 썼던 그쪽 그 관에서 음. 관람객들이 썼던 퀘스천이 아니고 다 와, 아. 우와, 와우 막 네. 이러고 있었을 거야 아마. 진짜 와우 이펙트네요. 예. 예, 그랬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도 이제 이제 커다란 예, 전시관을 만들면서 이제 연결, 이제 음. 스마트띵스와 이제 커넥션 이런 음. 뭐 주제로 했고, 우리 현대, 예, 현대도 이렇게 네. 전시관을 크게 냈고, 그다음에 뭐 SK, 바디 그다음에 뭐 프렌즈. 롯데, 아 그게 좀 의외로 또 바디 프렌드가 거기서 또 어. 관람객이 꾸준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큰 어. 전시관을. 그래서 뭐 어.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바디 프렌드도 이제 중견 기업이긴 하지만 상당히 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음. 그런 부스를 꾸몄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전시 연출도 잘하고 음. 여기 지금 SK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동영상에 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전부 다 LG는 이제 이렇게 수직을 했고 여기는 아예 그냥 방으로 만든 거예요. 룸에 들어가면 아. 예, 이제 바닥에서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게끔 하고 옆에서는 아.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한 그런 이미지, 어. 지구의 이미지를 이렇게 어. 좀 나타냈고 여기 뭐 모아이 석상부터 와 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대 이집트 뭐 예,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요 공간을 지나서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 SK는 ESG 경영을 벌써 음.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다라는 음. 걸 이제 쭉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음. 관광객들이 되게 이제 좋아했어요. 예. 음. 외국인들도. 그리고 롯데의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그 VR 기기를 기기요? 예. 써서 예. 이제 K-팝에 VR 기기로 해가지고 K-팝 공연을 이제 가서 이렇게 보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연출했고 현대도 네, 이 안에 가면 이제 로봇팔과 로봇 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걸로 음. 상당히 잘했어요. 대체로 하여간 이번에 한국 전시 이거 다 대기업들은 누가 전시 설치했는지 컨셉이 궁금하네요, 업체들 이름이. 그러니까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그 한국 법인들이 한 것도 있고 이제 해외 기업들이 한 것도 있는데 예, 어쨌든 예, 그 코디네이터는 한국인이 예. 분명히 끼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한국 그쵸. 업체가 끼어 예. 있을 거고요. 네. 네네. 장치의 자체는 해외 기업이 했겠지만 라스베가스의 예예예. 인력들이나 이렇게 해외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미국 네. 전시시장 구조지만 어쨌든 디렉팅은 분명히 우리 한국 업체들이 했을 거다. 한국 기업이 네. 했을 거다. 네. 예. 그것이 참가 업체이던 또는 전시 업체이던 음. 전시 우리 업계이던 직접 할 예, 때. 그래서 예예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좀 전시의 이제 좀 수준이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한국 벤처기업과 이제 스타트업의 약진이 있었어요. 네. 확실히 이번에 느낀 게 이제 유레카가 아까도 이제 30% 비중으로 전시를 했다고 네. 했는데 뭐 이제 디스플레이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으나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갔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유형을 보면은 이제 뭐 코트라 우리 전통적으로 했던 네네. 코트라 한국관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한국관만 해도 이번에 한 뭐 150개 업체 뭐 이상 나온 것 같던데요. 그리고 어. 이제 중기벤처부. 예. 중소벤처기업부와 예, 중기벤처부가 이제 네. 창진원하고 또 서울시가 조인을 해서 했던 그 아. 스타K 스타트업 예예. 전시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학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네네네.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뭐 카이스트 뭐 해 연세대학교, 갖고. 예. 예, 카이스트도 있었고 이런 대학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대학교 기업, 서울대학교 기업이 아. 현장에서 예, AI로 아. 사람을 인식하면 여기서 이제 초상화 드로잉을 로봇이 해주는 거예요. 그 어. 로봇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로봇팔이 아 이 그림을 그리 사람의 예,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알고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을
이 로봇이 보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카메라가 보고 예.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을 이게 로봇팔에 따라 그리는 그러면. 걸로 아, 네네. 했지만 그게 관람객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더라고요. 어. 저도 모르게 여기서 10분을 지켜봤어요. 그 행사의 이벤트로 좋은데요?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예. 이거 좋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여기 보시면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음, 어워드를 탄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 우리 음, 많았다. 음, 음, 스타트들이 음, 그런 게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볼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번에 정말 그 CES가 잘한 게 아, 모든 그 세션을 네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시에 생중계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일부는 생중계하고 일부는 생중계 안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좋았냐? 사실 CES가 워낙 거대하고 또 이제 그 시차를 감안하면은 오신 분들이 좀 피곤한 시간대에 행사가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대륙이 음, 아니고 유럽이나 다른 대륙에서 그쵸, 오면은 그쵸, 그쵸. 그 네. 피곤한데 이 세션들을 다 찾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아, 그걸 다 쫓아다니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웹사이트에서 오히려, 전부 다 온라인 생중계했기 때문에 음, 지금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음, 당시에 내가 또 직접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지금 메인 스테이지예요. 이게 CTA 센터 스테이지라고. 근데 네. 굉장히 작아요. 전에 어, 같으면 센터 스테이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어, 오히려 센터 스테이지를 그냥 거의 전면 온라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서 온라인으로, 대담하는 곳이에요. 녹화 위주로 만든 거네요. 거의 녹화를 네. 위주로 간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보이는 면에 보면 방송 장비들이 쫙 이렇게 있고 있어요. 네. 그 메인 스테이지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이제 아시지만 이제 CES의 특징이 또 이제 피칭 대회가 곳곳에서 음, 열리잖아요. 네네. 그 피칭 대회도 다 하고, 그 음, 다음에 관별로 인터뷰도 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온라인 세션이 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 세계 많은 전시회들이 이제 따라하게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참 아까 우리 한국 스타트업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우리가 약진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이제 좀 우리 정부가 지금 이 CES에다가 진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한 거죠. 네. 코타라도 그렇고 뭐 중소벤처기업도 그렇고 지자체만 해도 제가 세봤거든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도, 경북도, 경남도, 충남도, 강원도, 고양시, 성남시, 포항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지자체들이 여기 다 업체 지원을 개별로. 네, 했더라고요. 네, 네, 네. 개별로. 그러니까 네. 통합 한국관이 있고 통합 중소벤처기업부관이 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개별로 하고 또 학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고려대, 맞아요. 연세대, 한양대, 아주대 카이스트. 학교도 있었어요. 아주대 학교. 그리고 어, 카이스트까지. 어, 어. 6개 학교들이 됐는데 어, 저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 게 이 친구들이 부스 하나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도 엄청 열심히 어, 이렇게 제품을 소개하고 기술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네.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어,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그 쌓여가지고 아마 이런 네, 노력들이 이제 몇 년간 쌓인 거죠. 오랫동안 쌓인 네, 거죠. 지금 네. CES를 참가한 게 국가 간에 나온 게 한 거의 15년 뭐 그쵸, 이상 된 것 오래됐죠. 맞아요. 같은데 그런 15년 이상의 이제 노력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벤처기업들과 스타트들이 혁신사항들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음, 하여간 뭐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약진했습니다. 네.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브레이트니스 네 수상, 번째가 이제 네. 어워드 전시관. 여기는 정말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이 여기였어요. 이게 이제 아, 이 어워드 전시관이 그 샌지 엑스포 그 베네시안 엑스포의 2층에 있었는데 이제 유레카관이 1층에 있고 이건 네.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큰 기업관들 많이 있는 곳인데 한쪽에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 CES에서 가장 체류 시간이 긴 곳 1등 여기예요. 하나하나 다 체류 보니까. 시간이 가장 긴 곳, 개별 체류 시간. 그러니까 오면은 네. 안 나가요. 여 끝에부터 천천히 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보냐 이렇게 하면 제가 또 네, 네. 한 호기심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명찰을 봤어요. 도대체 아,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보냈더니 애널리스트들, 그다음에 뭐 아, 정부 거버먼트 사이드, 뭐
언론들, 그러니까 아. 일반 관람객, 평범한 관람객은 여기서 오래 머물진 않아요. 그냥 막 전시관 보는 재미에 막 다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별로 볼 거 없어요. 사실은 뭐 그쵸. 디스플레이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예. 위에 리깅 하나 있고 그냥 뭐 아. 제품 드르르 나열해 가지고 카페트 있고 뭐 아. 볼 게 뭐 있습니까? 디스플레이는 꽝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 왜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느냐? 여기서 어떤 제품이 지금 가장 뜨고 있고 핫하고. 핫하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이 상을 받아서 지금 선정됐고 무슨 기술이 있고 이거를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 612개 제품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전시회에 들어와 있는 어워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네요.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워낙 네. 방대한 규모의 네네네. 제품들이 그것도 또 섹터별로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섹터별로 음. 돼 있어요. 쫙 이렇게 음. 섹터별로 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관심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요즘 이번에 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헬스케어 쪽이잖아요. 홈헬스케어나 이런 헬스케어 쪽 제품이 많이 떴는데 그게 이제 한쪽에 쭉 있으면 거기만 훑어보면 아 헬스케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기술이 많구나. 개발되고 있구나라는 네네. 거를 알 수 있게. 한눈에 보게 해놓은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에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요. 아. 네. 굉장히 이 어워드 전시관의 인기는 여전했구나. 예, 네. 그리고 정말 이것은 누구라도 다 벤치마킹 할 만한 것 같아요. 어워드 전시관은. 예. 그 그쵸. 전시회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어워드를 하고 그 어워드 전시관을 잘 만드는 것. 제가 국내에서 봤던 것 중에서 어워드 전시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전자전이었어요. 전자전은 아. 코엑스에서 열릴 때 네. 어워드 전시관을 네. 코엑스 로비에다가 만들어 아 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품 수는 많지 않았어요. 그때 뭐 한 네. 20개, 30개밖에 안 됐지만 네. 네. 전시관은 코엑스 안에 홀 A, B 안에 있는데 어. 이 어워드 전시관을 로비에 놔둬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맞아요. 사람들 볼 수 있게 예. 해놨던 거. 예, 저도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카페쇼도 그랬던 것 여튼 같아요. 우리 그랬었나요? 예, 예. 예, 예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밖에다가. 어워드 전시관을 좀 음. 예, 이렇게 잘 앞으로 좀 네. 우리도 활용하는 벤치마킹을 것들이. 해서 네. 예,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 예, 음. 그러면 좋겠다. 예. 음. 저도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에드플러스 네. 어워드에서도 어워드 전시관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아.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더 확대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한 네. 10개만 선정할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이 선정하자. 그치.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참가할 네네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네. 꼭 참가는 안 하더라도 관람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가 음. 되니까. 네, 음음음. 참관객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예, 네네. 그런 측면에서 참관객을 이렇게 발길을 끄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주요한 어. 관람객들을 이렇게 참관객들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브라이트네스 역시 뭐니 해도 이제 그치. 이코노믹 이펙트죠, 최적화고 뭐. 효과. 예. 네. 예, 네. 예. 제가 그 추산을 해봤어요. 음. 추산을. 음. 이제 얼마 정도 라스베가스에서 이게 돈을 썼을까? 어. 부가가치가 얼마나 될까? 근데 이제 어, 그, 여기 뭐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많이 가셨네, 그쵸? 들. 그쵸. 자. 저희도 돈 썼어요. 아. 저희도 썼는데, 어. 제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한국을 제가 뒤에서 네. 썼군요.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이제 부가가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라스베가스 CES 때 가면은 항공료 무조건 더블 업. 네. 그 그쵸. 다음에 호텔 더블 예. 업이에요. 무조건. 예예예예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럼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가 두 배냐 이거죠. 응. 비용은 우리가 내는 돈은 두 배가 두 배인데. 상승했는데 네. 부가가치는 두 그치. 배냐? 저는 예. 아니라는 거예요. 10배라 그쵸, 10배. 그쵸, 그쵸. 그럼 왜 어 10배냐? 자, 이런 어. 거예요. 자, 라스베가스 호텔의 평소의 숙박료는 $100에서 $300예요. 네. 근데 CS 기간에는 거의 두 배, 예. 200달러부터 $600 받아요. 네. 네. 그러면 방 하나를 운영하는데 100달러짜리가 평소의 수익은 $10입니다. 10%. 네. 예예. 근데 라스베가스 CS $200. 기간이라고 퍼실리티를 더 넣는 것도 아니고 고용을 그쵸, 더 하는 그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예예. 시절 그대로 그냥 두고 맞아요. 따블을 $110가 되는 받는데 거지. $110의 수익을 부가가치가. 내니까 네. 부가가치가 10배가 되는 거죠. 그쵸.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메가 어. 이벤트 효과거든요. 네. 항공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10배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거 돈이 그냥 막 따라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 그치. 예. 내는 사람은 두 배를 냈는데 버는 음. 사람은 10배를 벌었다. 음. 우리가 이거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음. 저는 그래서 제가 그 팬데믹 때도 계속 주장한 게 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 음. 예, 뭐 조금만 전시회 막 따로 할 게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 뭉치고 음. 전시회, 컨퍼런스, 축제, 음. 뭐 이벤트 다 뭉쳐가지고
한 도시에서 그냥 와당탕탕탕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게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숙박비 주장하고 올릴 수 있거든요. 있는 전시회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예, 예, 행사. 예. 네. 기꺼이 그냥 지불하고도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맞아요. 행사. 네. 그래야 지역 사회가 갑자기 돈이 확 도는 거예요. 10배가 그쵸, 그쵸. 확 그냥 나와야 그냥 네. 지역 사회 경기가 확 돌고 그냥 어. 그렇게 하는 저기 이거 꼭 방송 보시는 지자체 관계 혹시 계시면 꼭 그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네.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이벤트 만들어서 그 지역 사회 돈이 돌아야 네. 시장님이 인기 있습니다라고. 맞아요. 그래서 예, 네. 예, 예, 예. 여튼 이렇게 이제 그 부가가치를 우리가 좀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경제효과 분석 자료 저도 좀 이제 구하고 있는데 아직 좀 이번에는 아직 안 나온 것 아직 안 같아요. 나왔겠죠. 예, 예. 예, 앞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경제효과를 이제 올리는데 저희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네. 간 우리 또 네. 예, 우리 전시업계 이제 그 많은 이제 이렇게 네. 또 리더들이 같이 갔는데 그러게요. 네. 네, 이 자리에 또 우리 박희영 교수님 조인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아, 실은 요 사진은 어디냐면 저희가 그 라스베가스 가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관광도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랜드 캐니언, 예, 예, 호버댐. 그렇죠. 저희가 또 이제 네. 그랜드 캐니언을 갔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아, 사진까지 올리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또 차마 못 올리고 네. 차마 못 올리고 아, 그랜드 지금 이제 캐니언 우리 저 멤버구나. 아, 예, 그랜드 캐니언을 같이 갔다 아, 왔습니다. 예. 저는 못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눈이 너무 아, 안 아, 그랬어요? 그랬군요.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거기 간 네. 김에. 그러니까요.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이제 그 브라이트네스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네.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다크니스 뭐냐?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요거는 참고로 지극히 개인적인 네네. 견해니까 네. 예, 너무 정설로 받아들이거나 또 네. 혹시 이거 듣고 이제 누가 어느 분이 민감하게 뭐 정부 당국자나 누군가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전혀 이제 뭔가 이렇게 헐트하거나 음. 블레임하려는 의도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제 네. 지극히 느낌. 개인적인 견해다. 예, 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이 다크니스 5개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의 혁신성이 제가 볼 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가보니까 이제 구글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여기 사진이 없군요. MS도 있고 있었는데 MS를 제가 영상으로 넣었군요. 있었는데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은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대부분 우리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던 이제 실생활이나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것에 좀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혁신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미 알고 있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전시를 그냥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존도 새로운 게 없었고 그냥 우리는 자동차까지 팔아요. 이렇게 자동차 갖다 놨어요. 그리고 so what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마존에서 뭔가 혁신했다, 뭐 시스템을 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있었고 MS는 그나마 하나가 좀 있었던 게 이제 AI로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영상으로 구현했던 게 조금 괜찮았고 나머지는 MS가 그냥 MS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예, 예. 좀 예, 오히려 한국 기업하고도 비교될 정도로 이런 주요 기업들이 조금 준비를 좀 덜했네. 밋밋했어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예,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오랜만에 CS가 이렇게 좀 오프라인으로 제대로 열리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일단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건가 어떤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이유가요.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대거 불참했죠. 그쵸. 참고로 여기 있는 사진들은 과거 사진이에요. 뭐 2015년, 네. 2017년, 음. 2019년 보면 이제 뭐 TCL, 뭐 화웨이, 뭐 샤오미, 하이센스 막 그냥 삼성 앞에다가 그냥 막 그냥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그냥 바로 앞에다 해놓고 그냥 우리도 삼성만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냥 비용을 그냥 천문학적인 돈을 막 쏟아붓고 화웨이가 삼성 앞에 바로 옆에다가 부스를 얻기 위해서 CS 주최 측에다 엄청난 그 뭐 협찬을 별도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싹 빠졌어요. 없었어요. 하이센스만 요만하게 부스 내놓고 이제 예, 그게 이제 좀 좀 세계 이제 경제가 참 그 미중 싸움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이다 보니까 이제 원인은 이제 미중의 무역 갈등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셧다운 정책 이제 풀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해외 나갔다 오면은 뭐 호텔 격리, 자가 격리 이게 너무 세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어쨌든 이 기업들은 정부 입김을 의식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기업들이어서 무엇보다 그냥 예, 정부의 눈치를 봤다. 어떤 그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참 이렇게 기업의 이제 입장에서도 전시회 이런 CES 같은 전시회 나가는 거는 뭐 글로벌 인지도나 매출에 사실은 영향이 있을 텐데 엄청나게 인지도가 영향이 있죠. 예, 예, 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중국이 CES에 한 30% 정도 가까이 채웠더라고요. 2018년, 19년 맞아요. 통계를 네. 보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이 싹 빠진 자리를 결국 누가 한국이 대체했냐? 우리 한국이 대체한 네. 거죠. 예. 그쵸, 그쵸. 어쩌면 뭐 그런 점에서는 또 국가 경쟁력이나 뭐 전반적인 거 보면은 뭐 우리 또 어부지리로 우리가 얻을 건 얻었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CTA가 이제 그 CES를 운영하는 협회잖아요. 네. 예,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인데 네. 이번에 좀 운영 능력이 조금 이게 CS 맞나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소한 것도 있지만 그냥 크게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전시장 레이아웃이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가 전시장 레이아웃을 할 때 상식적으로 여기 안에 다 이제 전시 업체들이 있다고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컨퍼런스가 있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테크 웨스트는 다 있어요. 근데 테크 이스트, 이 네. LVCC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를 쓰는 게 웨스트홀 쓰고 그다음에 이제 노스홀, 센트럴홀, 사우스홀 쓴다고 이렇게 다 표기돼 있잖아요. 우리 전시인들은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여기에 부스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예, 만약에 없으면 여기를 색깔 표시 안 하죠. 그죠? 그쵸. 그래서 색깔 표시해가지고 제가 노스홀부터 아침 일찍부터 해갖고 시간 딱 잡았고 몇 시간 했고 사우스를 오후 3시에 딱 갔어요. 예, 사우스까지 오늘 다 돌아야 돼. 그러고 이제 정말 제가 막 저기 그 골목골목을 다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사우스를 딱 갔는데 딱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닫혀 있냐? 모른대요. 그래서 다른 문을 또 갔어요. 여기. 여기 닫혀 있는 왜 닫혀 있냐? 이게 그 우리가 뭐 갑자기 저거해서 여기 있는 업체들이 웨스톨로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처음부터 여기 아예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웨스톨, 사우스홀 닫혀 있다고. 그래야 방문객도 안 잡고, 그쵸, 예, 그쵸. 그냥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이렇게 굉장히 글로벌 전시회인데 이거를 사전에 안내도 안 하고 이미 인쇄물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어떠란 말인가? 홈페이지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최자가 마지막에 사실은 이게 뭐 축소되고 이전됐다. 그럼 여기는 지우면 되는데 예, 그걸 못한 거죠. 희한하네. 근데 이 정도의 사이즈의 전시회를 보면은 최소한 2달, 3달 이전에 이거 결정됐을 텐데 왜 이거를 그쵸. 안 했을까? 네. 예, 그게 좀 약간 좀 이게 좀 오거나이징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네네네. 해놓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한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게 좀 어쨌든 여기 보면 어쨌든 이제 마스크를 쓰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 이제 하이 퀄리티 마스크를 쓰라고 네. 이제 표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전시장 안에 마스크 쓴 사람의 비중이 아무도 안 그냥 제 생각에 2~30%? 20~30% 동양 썼나요? 사람만 쓴 거예요. 동양 사람만 특히. 예?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만 쓰고 음. 이쪽 이제 제 그 아무도 안 쓰죠. 박효윤 교수님도 동의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요. 예. 전 안 한국 쓰고 그러니까 다녔습니다. 안 쓰셨어요? 네네. 와, 용자시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꼼꼼하게 아, 쓰고, 예, 마스크 쓴 사람은 다 한국 사람 아니면 이제 뭐 중국 사람이었어요. 네. 아마 박현 교수는 거기서 코리안 아메리칸이구나,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구나 이렇게 뭐시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그냥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네. 예, 주최 측의 마스크 안 이런 쓴지 어떤 오래됐기 때문에. 공지,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CS가 그걸 그럴 정도는 예상을 해서 음. 이 다른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해야 되는데 뭐 아,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해놨으니 좀 그 음. 부분이 좀 이제 CTS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꼼꼼하지 좀 못했다. 꼼꼼하지 못했다. 예, 네. 근데 오거나이징이 아시지만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디테일이. 네. 디테일이 행사의 이꼬르 퀄리티인데 음.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 아,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또 누가 한국한 이거 로고. 듣고 또 이승훈 회장 또 왜 저래 이런 얘기를 아, 누가 하시겠지만 어쩔 수 아. 없이 우리가 한 번은 또 이제 얘기를 하고 가야 되니까. 네네네네. 예. 우리 한국관 로고가 사실은 제가 이 전화를 코트라의 모 실장님한테도 전화드렸어요. 실장님, 아, 우리 좀 로고 좀 바꾸면 안 돼요? 이 로고 아, 누가 만들었길래 이래요? 했더니 이제 아, 이게 뭐 디자인 진흥원에서 만들어서 뭐 5년인가 6년 전에 줬는데 그냥 일단 쓰고 있는데 우리도 바꿔야 네.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 하시더라고요. 아,
한국과 로고가 너무 이제 좀 복고풍인 거예요, 이게. 음. 예, 서울도 그렇고 코리아도 그렇고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이니지잖아요. 특히 그쵸, 국가관 그쵸. 같은 예. 경우는. 예, 그런데 뭐 여기 뭐 스위스는 그리고 그냥 뭐 음. 우리처럼 코리아 이런 데는 지금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코리아 그냥 저머니하고 뭐 벨지움. 근데 여기도 보면은 네. 디지털 웰로니아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웰로니아 예예예. 지방은 디지털 예. 웰로니아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예. 한국으로 따지면 디지털 서울 또는 뭐 네. 디지털 경기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또 여기도 뭐 스위스는 뭐 스위스 테크, 텍 예. 네, 예, 예, 스위스 테크 이렇게 해놓고 뭐 프랑스도 뭐 비즈니스 비즈니스 프랑스 이렇게 프랑스. 해놓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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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대단한 보면 네. 슬로건과 국가 브랜드를 같이 음. 넣어놨거든요. 음. 이탈리아, 뭐 대만, 뭐 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들이 여기 지금 그 음. 국가관을 개설을 했는데 음. 아무튼 저희가 가장 복고풍이었고 이제 복고풍을 좀 넘어서서 꼭 제가 드리고 어.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말이죠. 세계 7위의 첨단 국가예요. 예예. CS 같은 첨단 전시회에 세계 7등의 첨단 국가가 이런 로고를 써서 되겠냐 이거죠, 진짜. 아 또 뭐 아, 또 이제 그게 너무 예 아쉽. 외국인들 눈에는 또 아, 거꾸로 우리는 복고풍에도 눈에 잘 예. 띈다 이렇게 생각할 예. 수도 있긴 예. 있겠지만 뭐 예예. 응답하라 뭐 1988처럼 뭐 그럴 예예예. 수도 외국인들 있겠지만 네. 아니면 더 복고풍을 확실하게 가던가 이게 정말 복고풍이라고 느끼게끔 가던가 이 애매모호한 이게 복고풍도 아니고 현대적인 아. 아무튼 뭐 이게 뭐 아. 첨단도 아니고 뭐 아무튼 이게 좀 애매모호한 근데 네. 뭐 리깅도 이걸 써야 되고 다 써야 된단 말이죠. 예. 예. 서울도 좀 아쉽기도 했어요. 서울도 이번에 뭐 좀 브랜드 바꾼다고 하던데 예. 네. 브랜드 서울도 좀 이제 바꾸셨죠. 좀 제대로 된 정말 글로벌 네. 도시다운 그런 음. 로고들이 좀 만들어져서 전시회 때 좀 딱 로고만 보고도 야, 한국의 정말 이런 이미지,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예예. 예. 그런 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막대한 예산. 역시 이제 예, 다크니스에서 워낙 막대한 예산을 썼다. 아까 제가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했고 뭐 예. 산업부 뭐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뭐 서울시부터 저기 포항시까지 어. 예, 지자체까지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추산을 해봤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아, 한국이 여기다 돈 얼마 썼을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참가업체의 20%가 한국 기업이고 관람객 수도 한 저희가 추산할 때 한 10%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것 사람 많았거든요. 네네. 예, 유력한 것만 많은 게 아니고 저쪽 LVCC 가도 많고 뭐 어. 길거리도 많고 한국 엄청 많았어요. 그냥 한국 사람인 줄 아는 진짜 많이 이유는요. 가니까. 마스크가 달라요. 예, 마스크가 예예. 달라. 한국산 마스크 틀리기 때문에 딱 그 말이에요. 중국산 마스크인지 한국산 아 마스크인지 네네네네. 그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전시회를 어. 오랫동안 전시장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어어어. 그래서 그냥 제 초축인데 한 10%는 왔을 거다. 네.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한국에 한 개 기업당 뭐 3명 출장하고 한 네. 사람당 700만 원 쓰고 550기업 그러니까 115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근데 사실은 삼성, LG 같은 기업은 출장자 100명이거든요. 예. 그럼 한 개 기업당 엄청나게 썼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단순화 시켜서 계산해 본 거예요. 어어. 그다음에 출장비 얼마냐? 만 1,500명 출장비를 같은 추정 방식으로 해보니까 800억 원이에요. 근데 요건 다 이제 출장비에 출장비. 어. 출장비만 115억 곱하기 800억 원이니까 출장비만 820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참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가비. 예. 예. 자, 출장비 820억. 예. 그다음에 이제 참가비가 상관없이 얼마냐? 전체 부스가 한 2,500부스 한국 예. 2,500부스 정도 참가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이. 그러니까 부스 임차료랑 장치비 아시지만 네. CS 장치비 무지하게 비싸고 네네. 임차료도 유력회관이 조금 네. 싸긴 하지만 예, 어쨌든 비쌌죠.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해서 그냥 2,500부스를 2천만 원 딱 했으니까 부스당 예.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1,420억 쓴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1,420억만 쓰겠느냐? 아니요. 제가 볼 때 그거 두세 배 썼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이거 그냥 다 저는 이제 그냥 가져가고 하면. 단순화시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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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가서 여기 가서 1,420억 미니멈 뭐 한 거의 다 2천억, 쓴 3천억 쓴 돈만. 거죠. 예. 거의 다 쓴 돈만. 네, 음. 네. 뭐 물건 사고 뭐 먹고 말고 이런 건 다 계산도 안 빼고. 했고요. 호텔도 계산 안 했어요. 네. 그런 거 호텔 다 들어갔구나. 계산. 출장비 안에 비행기랑 호텔을 넣었으니까 어. 출장비 단순화시켰지만 음. 어쨌든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거죠. 진짜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정말 참.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아, 역시 우리가 돈을 많이 썼구나. 뭐 음. 많이 쓴 만큼 또 이제 거두면 되니까요. 어쨌든 많이 네. 썼어요. 네. 예, 예, 예. 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리포트를 한번 제가 봤어요.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네. 리뷰는 사실 저의 이제 오거나이저 관점에서 네, 리뷰고, 이제 마침 이제 요거를 쓸 때쯤 한국 무역협회에서 이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냈더라고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네. 그래서 CS 2023으로 살펴본 혁신 기술 트렌드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이제 이게 나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연결, 하이퍼 커넥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가 주요 키워드였어요. 키워드로 선정된 최초의 행사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만큼 메타버스가 이제 대세가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모빌리티, 이제 자동차 분야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전시됐다. 진짜 컸었어요. 저도 자동차 분야가 또 볼거리도 많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던데요. 이제 CES가 라스베가스 이제 모터쇼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럴 네네. 수 라스베가스 있겠네요. 모터쇼 진짜. 이거를 네. CES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헬스케어 음. 부분과 이제 그 인간안보, 이제 휴먼 시크릿 포 올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이번에 좀 나왔고, 그로 인한 기술들과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한국이. 이제 CES 혁신상이 한국이 미국, 대만, 프랑스를 제치고 1등을 했다. 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성과죠. 예, 네. 그동안에 이제 쌓인 막대한 투자들이 이제 한 네. 십몇 년 쌓이니까 온 이제 그런 음. 결과가 아닌가. 예, 그렇게 CS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한국 기업이 많이 갈까요? 드립니다. 저는 당분간은 많이 가게 되지 않을까. 이 관성이거든요, 관성. 어느 정도 네. 시점까지는 많이 가게 될 것 같고요. 음. 예, 점점 한국 기업이 이제 중국의 컴백이 아마 변수가 될 것인데, 네, 네. 궁금해요. 이제 중국이 컴백한 다음에 CS가 네. 또 어떻게 판도가 변할지. 바뀔까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테크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이 상당히 좀 앞서 있잖아요. 그건 네. 사실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의 이런 어, 뛰어난 어떤 기술, 첨단 기술이나 혁신 이런 부분을 당분간 CES 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잘 네, 들었습니다, 회장님. 네, 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그럼 조금, 제 거는 네, 제한적이니까 우선은 다음 그 박혜원 교수님 발표 먼저 이어서 빨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비로 또 다녀오셨어요. 이게 비싼데 항공료도 아까 말씀하신 다 더블업되는 이 행사인데. 그래서 사실 작년에 가려다가 네. 이게 잠시만요. 작년에 가려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못 가가지고 아, 우리는 엄청 빨리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조금 저는 그래도 저렴하게 다녀왔어요. 그러셨구나. 미리미리 준비하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가는 걸 다 얼리버드군요. 픽스하고 나서 전시산업진흥에서 창간단을 운영한다고 아, 네네. 여름쯤에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그때 다 이미 다 끝나서. 그걸 해가지고 참관단에는 아쉽게 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러셨구나. 휴가 겸 다녀왔습니다. 네. 네네. 또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일반 참가자로 등록을 했다가 좀 설치나 이런 것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고 싶어서 이혜정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엑스피리터의 그 배지도 받아서 한 3일부터 원래 전시가 이제 미리. 5일부터 시작인데 네네. 제가 3일부터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시의 세팅은 그렇게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 네. 근데 너무 많은 인력과 아무튼 뭐 이제 차도 들어오고 뭐 중장비 그쵸. 이러다 보니까 네. 인력과 이제 장비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걸 봤고요. 그 대신 설치 때부터 엄청나게 보안에 신경을 써서 삼성, 다 가리고 하는 거구나. 네, 삼성, 소니, 파나소닉 메인 기업들은 네, 이미 그 삼성이나 LG, SK 같은 경우는 원래 폐쇄형 부스로 디자인을 올해는 해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였는데 오픈형 부스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보안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폐쇄를 해놓고 설치를 해서 요런 것들이 조금 인상 깊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데에 갔었고, 일단은 제가 그 CS를 둘러봤을 때는 이게 그 공간이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네. 공간의 연계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셔틀버스도 음. 수시로 운영을 하고, 뭐 다양한 그 교통수단들을 연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참가자들한테 제공을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는 데다가 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이제 분산돼서 열리는 것 자체가 뭐 강점이면 강점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큰 단점으로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TA가 공간의 구성을 참 잘했다. 각각의 그 공간에 뭔가 역할을 부여를 해서 그 LBCC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나 완전히 빅 네.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홍보 위주의 전시회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유레카관이잖아요. 네. 여기는 정말 그냥 거의 대부분 조립부스 형태의 이런 국가관과 한국관 이런 데들이 이제 참여하게끔 만들어 놓고 또 유레카관만의 기능을 부여를 해가지고 여기 스타트업 그다음에 그 VC들이 와서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상담하게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LBCC가 사람이 엄청 많고 네. 오히려 유레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밀도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 유레카관이 훨씬 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CTA가 CES가 가져가는 주된 기능이 아닐까 맞아요. 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사우스라고 하는 부분은 호텔인데 거기는 컨퍼런스를 위주로 한 행사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시회도 봐야 되고 컨퍼런스도 봐야 되고 이게 저는 동시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컨퍼런스를 좀 듣고 싶은데 4일이 멀기도 멀고, 사실은 좀 맞아요.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승훈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참가자들한테 편의성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공간 전략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그 제가 가서 네. 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적으로 괜찮지 않았나라는 네.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시회를 했을 때 저희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스폰서 기업들의 이런 그 사인물의 네. 배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까 그 LG나 이런 부스들 봤듯이 이게 전시장 입구예요. 네. 근데 여기를 들어가면 삼성 부스가 있습니다. 이 입구로 들어가면 삼성 부스가 있고요. 그래서 전시장 부스, 그러니까 그 입구 자체를 입구를 아예 그 삼성이 스폰서 기업이나 앞에 전시하는 기업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네,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 파나소닉. 문으로 들어가면 파나소닉 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승훈 회장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LG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센트럴 홀을 딱 들어가게 되면 LG 부스가 바로 보이면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패널에서 이런 영상들이 이게 곡선이라는 거구나, 말씀하시는. 곡선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서 저는 이게 처음에 캐치는 못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라는 걸 캐치를 못하다가 거의 마지막 날 캐치를 했어요. 이게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LG고. 네, 마지막 날 캐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잠시만요. 네. 그런 식으로 워낙에 또 그 부스 자체가 크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와 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잠시만요. 네. 이게 저거를 껐더니 보이시죠? 다시? 네, 보입니다. 예. 다시 첫 번째 화면이에요, 지금. 네. 네. 그렇게 됐죠. 이게 아마 그 아까 영상을 말씀하셔서 조금 더 LG. 정말 사람들이 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 규모 자체가 이미. 네. 자체가
여기에도 참 한국 사람이 많네요. 정말 정말 많았어요. 저는 아까 이제 10%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만 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SK 부스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는데 아까 회장님 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 폐쇄형 여기는 그래서 밖에서 줄을 서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 저랑 들어가면 동선이 비슷하게 여기가 어떻게 겹치셨네요. 보면 그 약간의 도입 그래서 요 길을 지나가면 이제 본격적인 전시 부스가 시작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아까 롯데 부스 네. 말씀하셨던 그 부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무튼 외부의 설치물과 전시 업체의 홍보 마케팅을 연계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외부 전시장이거든요. 네. 외부 전시장이 보통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네. BMW가 네. 여기에 위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떨어진 곳에 위치를 했는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BMW가 시승 행사를 했어요. 시승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부스를 차리고 이 네. 루트로 이제 시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부까지 큰 차량을 해놓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에 보이시나요? 네. 보이게 네. 그러네요. BMW가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시승 행사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호텔이에요. 네. 네. 근데 BMW. 네, 근데 그냥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기업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주최기관의 그러니까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외부 건물 외부 전시장이 있다 보니까 외부 건물에도 그래서 이쪽을 가면 그냥 여기는 BMW 전시장이 그런 느낌이 나게.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그러네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BMW에서 색깔 변한다는 거 차게 시대가 났잖아요. 해놓은 이렇게 얘가 저게 뭐죠? 이 패널 뭐 이런 거라고 하던데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CES 아까 이제 운영상에 대한 부분 부족했던 부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직관적인 사인물들이 저는 오히려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등록 데스크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배지 너 꼭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사인물들이 저는 조금 오히려 문장으로 만들어.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시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배너 형태로 이렇게 안내문을 제공을 해준 것들이 저는 오히려 조금 그냥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물어보지 됐어요. 않아도 되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와 참여 기업이 만드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CT라는 그 주최기관이 가진 역량 상당히 좋고, 그런 역량이 아마 이런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주된 동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CES를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 주최자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의 역할이 있고, 참여기업의 역할이 있고, 참관객의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본인의 역할을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CES에 많은 미디어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미디어를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디어데이 행사를 하고요. 네. 그 미디어데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각각의 자기네 회사의 비전과 기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전시보다도 더 먼저 오픈을 우와. 하고 이슈가 되게끔 하고 여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의 역할.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전시장을 가서 오히려 좀 좋았던 게 미디어데이 행사들은 거의 다 4일 맞아요. 그 전에 네. 하죠. 예, 예, 개최가 됩니다. 전시 전에 예. 개최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 이런 사전 분위기 조성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여기에 본인들의 따로 행사를 꾸려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CS라는 장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또 잘 조성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역할을 네. 잘 부여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네트워킹 존을 기업이 따로 스폰해서 하는 경우들도 예, 있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저는 좀 놀랐던 게 전시장이랑 컨퍼런스장뿐만이 아니라 라스베가스 안에 저희가 그 맵에 나오지 않은 모든 곳에서 다 기업들의 본인만의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알지 그러니까 기업들이다. 못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대략적으로 얼마의 돈을 썼을까 이런 네. 거 추정해 훨씬 주셨잖아요. 많이 기업들은 돈 좀 뽑아야 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바이어 미팅 잡고 바이어 네. 섭외하고 네. 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베네시안 호텔에 아마존이 아마존, 룸을 네. 하나 빌려서 전시장이랑 별도로 또 따로. 룸을 꾸몄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진짜, 초청자만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사들이 정말 너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그걸 못 받아서 못 들어간 그런 행사들도 너무 참가 많아요. 업체들도 별도의 홍보를 하는 거네요. 네. 자기들의 바이어를 자기들이 스스로 네. 부르고. 네. 그리고 엄청나게 비즈니스 미팅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곳곳에 거기 보면은 뭐 기업 이름이 달려 있는 호텔 룸들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네네네. 임차된 방들이 있어요. 연회장 그런 것들이 다. 네. 거기 가서 이제 본인들 미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정말 부럽다. 진짜 부럽네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들 아까 너무 그러니까 많이 참석을 하니까 곳곳에서 정말 이런 식의 인터뷰, 전시장 한가운데서 하는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모든 전시장의 한 편에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그런 것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요게 삼성 부스 뒤쪽에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있었어요. 이 사진을 제가 왜 넣냐면 삼성이 이번에 전시회를 나가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했나 보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삼성이 렌트한 것 같거든요. 삼성 부스인데 채우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못 채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지 진짜요? 않고 제 추측입니다. 네네.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딱 삼성이고 여기 이렇게 가드를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은 이 가드를 안 쳐놔서 여기에 사람들이 막 앉아서 그 샌드위치 먹고 휴식하고 막 이런 공간으로 썼는데 그게 너무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이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여서 그런지 그 다음날 갔더니 이렇게 가드를 쳐놨더라고요. 라인을 쳐놨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삼성이 생각보다 볼 게 없었다. 그리고 뭔가 신기술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신기술은 따로 미디어데이랑 따로 본인들이 그쵸. 그 신문에도 났었어요. 네. 그 전시장은 정말 그냥 초연결 일반적인, 이런 식의 컨텐츠만 갖고 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기사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그 기술이다 보니까 보안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저게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CES에 나가서 그러니까 나온 기술들이 뭔가 바로 카피가 돼서 한다거나 대기업들 맞아요. 이렇게 카피를 해서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또 삼성이 너무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 네. 그런 거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시장을 그냥 채우기보다는 정말 본인들의 거에 맞는 것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빌릴 됐어요. 때는 이만큼 채워야겠다 하고 빌렸는데 네. 정작 이제는 그거를 다 정작 이제 채우지는 채우지는 못한 거네요. 네,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면 아까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로도 연결될 수 있지만, 저는 또 긍정적인 면은 이만큼 CES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전시를 하는지가 너무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정말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최선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전시장을 꾸미거나 전시 컨텐츠를 하거나 스토리를 짜거나 이런 거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저는 그다음에 저희 애 아빠가 삼성에 네. 다녀갖고 네. 물어봤어요. CES에 대해서. 뭐 아침 이렇게 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저희 애 아빠는 이번에 CES는 안 갔는데 이제 직원들이 보내왔는데 70% 정도, 2019년에 70% 정도까지 왔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만날 사람을 다 만났고 가서 이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부스를 참여했을 때 얻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BMW 대표가 되게 큰 그거였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먼저 와갖고서 만나갖고 다 이제 해야 될 이야기가 다 끝났고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이 방문해줘갖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들을 되게 나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성공했다라고 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공간을 남겨놨는지는 몰랐네요. 근데 이게 정말 개인적인 추측이라. 아, 네네네네네네. 근데 저도 박효연 교수님의 추측에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오거나이저로서 그 공간을 가보면 딱 아는 것이 있거든요. 아, 이 공간은 삼성이 할당을 받은 것인데 안 썼구나. 안 썼구나. 의도적으로 안 썼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게 레이아웃이 돼 있어요. 저희가 네,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의 신문에 삼성전자가 무슨 어마어마한 TV랑 이런 거는 호텔에서 따로 기업한테만 공개했고 여기는 아예 갖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 전시관에 그래서 상용 제품만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나 이런 거 제품은 아예 안 넣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CES의 기능이라는 부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새로운 건데 그런 부분들을 CTA가 아마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냥 얼핏 이제 전달받은 얘기로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CES에 안 나간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잡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거 뭐 제가 모르는 경우 몰랐을 수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프레젠테이션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옆에서 전시장에 사실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다 이렇게 서포팅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그분들 이렇게 잘 구경하실 수 있게끔, 참관하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예뻤다라고 뽑은 그 부스인데요. 벤츠 자동차 부스였는데 엄청 고급스럽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수화를 해주시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소니 부스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옆에서 스테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토론을 해주는 거를 저기서 수화와 전화로 연결해주는 것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에서 이제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또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주말이 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안식일 때문에 아, 부스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파격적인데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 예. 와서 이게 말이 되나라는 네. 생각도 사실 진짜. 했었는데 이런 다양한 부분들도 포용이 되는 전시회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전시회를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뭐 지역 경제라고 되게 저렇게 썼는데 이 왼쪽의 사진은 제가 일찍 갔잖아요. 네. 일찍 가서 이제 투어를 갔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같이 가는 프로그램을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날씨가 진짜 눈이 많이 오고 이래서 그랜드 캐년은 오후에 폐쇄가 돼서 아예 못 들어갔고 오전에 이제 여기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저기 창진원에 나온 그 전시 부스를 참가하시는 부부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가 이 투어를 갔을 때가 11월 30일이었거든요. 30. 근데 이때에 저희랑 같이 했던 모든 투어 팀이 다 CS에 온 사람들이에요. 전시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프리 투어가 네. 엄청났군요. 네. 이거 어디 그랜드 캐년이 어디예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기요? 여기는 거기죠? 피닉스 쪽 아닌가? 아리조나 쪽이죠? 아니 라스베가스라 그랬잖아요. 라스베가스에 저기 브라이언 캐년? 아리조나? 아니요. 그랜드 캐년 가는 길에 가래 있는 거. 그 뭐야? 그러니까 붉은 레드락 같은 있는 거기죠. 네. 이거 저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그러니까 아니 뭐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네. 아무튼 예. 요새 제일 핫한 예, 핫한 곳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엔켈로 캐년. 예. 그래서 LG전자 아까 그 동영상에 패널에 나왔던 캐년이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라스베가스를 그러니까 CS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시만을 위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마지막에 저길 갔어요. 아울렛을 갔습니다. 아울렛을 갔는데 갑자기 CS 참가자한테 네.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저한테 CS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CS 갔다 왔냐고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물어보는데? 라고 했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당황해가지고 왜 물어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CS 참가자는 할인을 해준다는 와. 심하.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아마 뭐 리바이스에서만 리바이스에서만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계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신기했고 어쨌든 뭐 그 먹는 거 요새 또 서부에서 유명하다는 서부만은 아닌데 프랜차이즈로 유명하다는 이런 카페도 엄청 가고 인앤아웃 버거도 먹고 등등등 하면서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막 주고 오셨군요. 네, 많이 주고 왔습니다. 많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쇼도 보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라스베가스가 스포츠 쪽에 좀 많이 맞아요. 네. 이혜정 대표 얘기하시더라고. 네. 저걸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데면 카지노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카지노 옆에 꼭 이렇게 뭔가 스포츠를 가지고 베팅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데들이 또 엄청난 큰 규모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미국 사람들도 스포츠 좋아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라스베가스가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졌고 네, 카지노 외에도 엔터테인먼트나 쇼 뭐 뿐만 아니라 그 관광지 어트랙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아졌고 진짜 이게 그냥 단순한 저희가 하나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연계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다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번에 갔다 오면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이. 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두 분이 진짜 엄청난 행사를 보고 오셨네요. 여기 뭐 이승훈 회장님 발표와 박효은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CES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안 가봤지만 느낄 수 있었고 그 큰 행사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됐는데 사라지는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ES가 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미래를 트렌드를 이끄는 형태로까지 진화하는 데 있어서는 CTA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 네. 다양한 어워드도 마찬가지고 컨퍼런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홍보, 아마 이제 참가 업체들이 행사에 왜 참가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깊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붙이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동차까지 나오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뭐 특별한 질문은 없고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티켓을 하면 샌즈랑 같이 이렇게 그냥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세 네. 군데 다? 네. 예, 그냥. 예. 네, 그 대신 이제 전시회는 뭐 사실 100불 정도니까 전시회만 보는 거는 그렇게 저거 하진 않고요.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고 네, 컨퍼런스를 보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단계별로 티켓 비용이 컨퍼런스 가격은 또 따로 받는군요. 네네 따로 받아요. 네. 컨퍼런스도 프리가 있고 이제 차지하는 게 네. 있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키노 몇 스피치 같은 거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네. 키노 스피치 같은 거는 얼마나 해요? 그러면? 되게 그게 제 기억에 가장 저렴했던 게 300불 그 네, 정도 300불 뭐 그 되는 거 정도까지?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우리 이승훈 회장님 뭐 따로 더 돈을 지불해야 컨퍼런스에 들을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냥 이렇게 무료로 가는 거 빼놓고는 제법 들을 만한 거는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시회 예. 티켓팅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프리는 굉장히 좀 노멀한 것들을 노멀한 프리로 거고. 이게 있고요. 또는 전시장 안에서도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노멀로 하는데 따로 장소를 이렇게 많이 컨벤션 센터 안에 보면 회의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거기는 아시다시피 컨퍼런스를 회의실보다는 컨벤션 센터보다는 호텔 볼룸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아까 이제 우리 박경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하는 건 100%다 그냥 이제 차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따로 룸을 빌려서 하는 것들은. 되게 너무 넓은 공간에서 하니까 컨퍼런스를 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계속 컨퍼런스 장에 주로 머물면서 뭐 하루 정도 전시회 잠깐 갔다 오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비싼 예, 내고 예. 갔으면서 뭐 그렇죠. 컨퍼런스 보는 둥 마는 둥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컨퍼런스를 목적으로 가느냐 전시회를 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주로 있는 지역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온라인이라는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참가 업체를 가게 되면 국수에 앉아 있느라고 전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예, 전혀 컨퍼런스를 못 가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나중에 지금 VOD 시스템 아까 이제 나중에도 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진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갔다 온 것보다 더 많이 그러게요. 네. 저희도 내년에는 주최자 협회
진흥회가 하는 거에 한번 묻어서 한번 가볼 수 있게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돈을 내더라도 같이 가서 봐야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 보는 식견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아유,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너무 분께. 고맙습니다.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